토트넘이 진짜 이제 챔스까지 병행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야말로 살인적인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토트넘도 영입을 많이 한 만큼 좀 네.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일단 그 일정 자체가 네. 매우 빡빡해요. 이제 그리고 특히나 전 일정은 안 나왔는데 네. 전에 있었던 일정이 8월 29일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9월 1일에 웨스트햄 예. 그리고 9월 3일에 풀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마다 경기가 있었죠. 거의 2, 3일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 경기가 저기 일정에 나와 있는 9월 7일 마르세유.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주중 챔피언스 리그 있고 그 다음 주 이번 주 주말에 9월 10일 맨체스터 시티. 와. 그리고 3일 뒤에 또 챔피언스 리그 2차전 스포르팅 리스본. 예. 그리고 그 이제 주말에 레스터 시티예요.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전까지 끝나고 나서는 A매치 기간인데 그렇죠. 예. 그때까지 지금 이미 어림잡아봐도 7경기가 3일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근데 이제 너무 빡빡한데. 여러 요소가 있겠죠. 뭐 예. 일단은 월드컵이 가장 그렇죠. 큰 문제고 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의 일정도 빡빡해졌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거 너무 심하다. 챔피언스 리그 일정도 빡빡해졌죠. 네네. 근데 원래는 챔피언스 리그가 반씩 나눠서 일주일에 조 절반하고 그렇죠. 그 다음 주에 절반 남은 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지 월드컵 때문에 거의 모든 조를 한 주에 다 합니다. 경기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다음 주에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원래 반으로 나눠서 하던 걸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네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연달아서 이렇게 마르세유, 리스본 예. 바로 연달아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 때문에 사실 이 팀들이 네.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토트넘 상황을 살펴보면 그래도 부상에서 좀 복귀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다행인 건데 이 일정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네네. 사실은 이 일정을 왜 띄워놨냐? 레스터 시티전을 하고 A 매치를 갔다 와도 예. 북런던 더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챔피언스리그 그 주말에 또 브라이튼. 야, 저것도 한 3, 4일 그리고 간격이네.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또 챔피언스리그 아까 똑같이 있죠. 예, 또 예. 프랑크푸르트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에버튼. 그리고 그 4일 뒤에 맨유. 그 와. 3일 뒤에 뉴캐슬. 또 이제 그 뉴캐슬전이 끝나면 또 주중에 스포르팅. 주말에 본머스. 와, 이거 나만 아나?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만큼 일정 자체가 엄청나게 빡빡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그리고 토트넘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팀들이 그렇죠. 준비를 이번 시즌에 꽤나 했죠. 더블 스쿼드를 무조건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도 사실상 이제 퀄리티가 이제 뭐 맨시티나 이런 팀들에겐 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블 스쿼드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공격 라인. 그래서 이번에 이적 시장에서 열심히 또 토트넘이 달린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킵이나 이제 로메로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예. 그리고 모우라 정도만 제외하면 이제는 다 부상에서 복귀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릴 수가 있다. 네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장 이제 그 마르세유, 맨시티, 스포르팅, 레스터시티 이 4경기가 A매치 전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요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당연히 A매치 갔다 오면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들은 아시아를 갔다 오기 때문에 워낙에 피로가 누적이 많이 돼 있잖아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북런던 더비, 프랑크푸르트, 뭐 브라이튼, 프랑크푸르트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일정에서 저기서 또 로테이션을 줘야 되기도 하고요. 네네. 네. 워낙에 이런 일정이 지금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만 살인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손흥민, 클롭세스키, 뭐 해리케인, 히샬리송 이렇게 좀 번갈아서 출전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번 시즌 초반에도 예. 뭐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별로 좋진 않긴 했지만 초반에 한 70분 때쯤에 손흥민 선수를 빼고 그 히샬리송을 넣었죠. 예. 그것도 이제 로테이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장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또 좋으니까 네네. 지난 주말에서는 쿨루셉스키를 빼고 그렇죠. 히샬리송이 선발. 그리고 여기서 더 좋았던 게 경기 중간에 케인이 웬만해서는 안 빠지거든요. 네네. 근데 케인을 빼고 쿨루셉스키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히샬리송의 장점이 히샬리송은 왼쪽 오른쪽 최전방 다 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케인의 백업은 무조건 히샬리송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네네.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케인을 빼고 쿨루셉스키 넣으면서 히샬리송 최전방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왼쪽에 손흥민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게 또 히샬리송의 엄청 장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로테이션이 됐던 거고 네네. 또 경기 막판에는 손흥민을 빼고 페리시치를 넣었어요. 근데 근데 페리시치가 이제 윙백으로 이제 다들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페리시치가 원래는 측면 공격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페리시치도 상황에 따라서는 손흥민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이제 로테이션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시즌을 진행하면서 공격 라인에 나왔던 선수들이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페리시치까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우라나 브라이언 힐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7명의 선수가 세 자리에 계속 로테이션 돌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토트넘이 왜 이렇게 계속 공격 라인에 분명히 선수는 충분한데 왜 계속 공격 라인에 영입을 하려고 하나? 네, 네. 이런 의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좀 해소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일정만 보면 예. 아,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되는 일정이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빡빡한 일정을 치를 많은 팀들이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 됐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경기는 중요하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네. 선발 명단을 좀 고수할 테고 좀 상대적으로 좀 로테이션 돌려도 되는 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당장 이 일정을 보면 마르세유 맨시티가 있어요. 네. 근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을 베스트로 안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 지금 토트넘이 속해 있는 조에서 1, 2위를 다툴 만한 팀이 마르세유와 토트넘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프랑크푸르트와 지금 스포르팅은 전력에 대한 유출이 좀 심각해서 시즌 초반에 안 좋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차전은 무조건 좀 잡고 가야 되는 경기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기가 조금 어렵고 근데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돌리기가 어렵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 4경기 지금 A매치 전까지의 일정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만한 경기가 아마 스포르팅이나 레스터시티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세유와 맨시티 경기는 아무래도 원래 선발 명단대로 좀 기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이렇게 또 토트넘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 그리고 그쵸. 로테를 돌릴 경기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풀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선수 명단 한번 지금 볼까요? 이 챔피언스리그 명단을 이제 토트넘이 발표를 했어요. 네네. 이 명단을 보면 지금 토트넘이 얼마나 더블 스쿼드인지를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죠. 네네. 일단 골키퍼 라인에는 3명의 선수가 있고 그리고 요리스가 주전, 포스터가 후보죠. 네. 그리고 뭐 오스틴은 원래 이제 이 백업 역할이니까 세 번째 골키퍼 역할인데 포스터 정도면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리스는 사실 골키퍼 자리는 로테이션이 그렇게 안 돼도 괜찮은 자리죠. 이번 시즌도 요리스가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올 네네. 것 같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 보시면 수비 라인도 어느 정도는 더블 스쿼드입니다. 네네. 일단 이 중앙 수비 라인에 왼쪽에 랑글레 그리고 벤 데이비스 2명 있죠. 네. 그리고 중앙에 다이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산체스와 로메로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탕강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 수비수로 분류될 수 있는 선수들이 6명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명 정도의 선수가 있으면 3백을 쓰는데 6명의 선수가 나올 수가 있다. 괜찮네. 예. 그러면 더블 스쿼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탕강가, 산체스, 그리고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주전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백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꽤나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약팀 상대로 로테이션 돌릴 때는 그 정도 그렇죠. 자원이면 뭐 그리고 나쁘지 않은 뭐 거죠. 산체스가 나왔을 때 9시간 뭐 수비력은 있는 무실점 선수니까.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산체스가 실제로 빌드업 자체에 좀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탕강가도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 수비 라인도 정말 최상위권의 클래스와는 좀 비견할 수는 좀 없겠지만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네.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 주전에 백업에 벤 데이비스, 탕강가, 산체스면 네네.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왼쪽 라인, 왼쪽 윙백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세세뇽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을 분류가 돼 있을 거예요. 페리치. 네네. 페리치와 세세뇽이 있으니까 왼쪽 라인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른쪽 라인이에요. 오른쪽. 이 명단에서 보시면 스펜스와 에메르송 로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도어티까지 있죠. 여기에 더해서 공격수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 모우라까지 오른쪽 윙백으로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윙백은 도어티, 에메르송, 스펜스, 모우라 네. 4명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페리치와 세세뇽에 비해 너무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 너무 떨어져요. 예. 페리치급은 물론이고 세세뇽 정도 되는 선수도 오른쪽에는 지금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른쪽 좀 영입하라니까 이쪽 그렇죠.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 오른쪽 라인이 지금 이 토트넘은 오른쪽 라인의 자원은 풍부한데 네네. 풍요 속의 빈곤이다. 수량은 많은데 질이 그쵸? 떨어지는. 지금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사실 뭐 더블 스쿼드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경기는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더블 스쿼드다. 뭐
뭐 누구 부상이라고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그쵸. 질적으로 약간 네. 퀄리티적으로.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네. 아니, 미드필더 라인을 보면요. 스킵, 호이비에르, 파페사르, 벤탄쿠르, 비수마. 네네. 5명이에요. 근데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3-4-3을 쓰니까 두 자리거든요. 두 자리에 5명이면 아 이것도 뭐 괜찮죠. 괜찮죠. 예. 그리고 뭐 비수마,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스킵 여기까지는 심지어 퀄리티가 뭐 백업 자원으로 누가 내려가는 것이 좀 이상할 정도로 네네. 주전급 자원들이 4명이거든요. 파페사르는 그래도 백업이라 쳐도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뭐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건 이제 최상위권 네네. 우승권 경쟁하는 팀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좀 아쉬운 거지. 토트넘 챔피언스리그권 경쟁할 정도의 아 이건 괜찮죠. 스쿼드는 예, 됩니다. 스쿼드 괜찮죠. 네, 그래서 호이비에르, 비수마, 벤탄쿠르, 스킵. 요 이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괜찮고요. 그리고 공격 라인 생각해봐야죠. 공격 라인은 여기 네. 이제 손흥민이 있죠. 손흥민, 쿨루셉스키가 이 미드필더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데 손흥민과 쿨루셉스키 그리고 케인, 케인, 히샬리송. 라이언일, 네. 모라, 히샬리송 6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6명의 자원에다가 사실 페리시치가 윙백이긴 하지만 아까 공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수로 이미 지난 경기에 나왔어요. 네네. 페리시치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페리시치 정도면 사실 그 케인, 쿨루셉스키, 손흥민 다음으로는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가장 잘할 겁니다. 경기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페리시치가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네네. 공격 라인도 3톱을 쓰는데 7명이에요. 사실상 쓸 수 있는 선수가. 그러니까 공격 라인에서는 또 더블 스쿼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나 그리고 공격 라인이 퀄리티가 가장 진짜, 퀄리티가 예, 괜찮은 최고죠. 더블 스쿼드고 이 공격 라인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좋은 네, 최강입니다. 스쿼드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트넘의 스쿼드를 보니까 네. 더블 스쿼드는 잘 갖춰져 있긴 한데 오른쪽이 그쵸. 이제 가장 아쉽네요.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예. 이제 아무래도 뭐 콘테 감독은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터뷰로 우승 경쟁. 네네. 우리가 우승 경쟁을 하기엔 조금 부족한 스쿼드다. 계속 이런 인터뷰를 한국에 와서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 걸 보면 살짝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있죠. 예, 특히 오른쪽 윙백 그리고 수비 라인도 사실은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면 괜찮긴 한데 네네. 다이어 쪽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수비적으로 본다면 랑글레 쪽도 사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우승권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그리고 백업 라인도 우승권 경쟁을 한다 생각하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도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뭐 호이비에르, 비수마, 예. 벤탄쿠르 이런 스킵까지 이런 라인업이 괜찮거든요. 사실 우승을 노릴 만한 전적인, 괜찮은데 예. 이제 뭐 우승권까지는 아니다. 공격 빼고. 이렇게 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충분히 지금 토트넘은 이 빡빡한 일정 3일 간격으로 계속되는 이 강행군 속에서 결국에는 이 더블 스쿼드를 맞춰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네. 핵심 자원이 빠져도 어느 정도의 일정한 퀄리티는 유지가 되면서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 그럼요. 근데 지금 전 포지션에 걸쳐서 한 선수 정도가 빠져도 그래도 메워줄 선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또. 일정한 퀄리티는 유지가 될 예. 정도의 지금 백업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더블 스쿼드가 돼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뭐 풀럼전에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한 선수가 빠지고 다른 선수가 들어와도 네네. 그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스쿼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토트넘이 사실은 길게 봤을 때 충분히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네네.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뭐 일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네. 살인적인 일정이 진짜 약간 월드컵에도 많은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일정 속에서 선수들 부상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월드컵에 영향이 가는 게 아니라 월드컵 때문에 소속팀에 영향이 또 가겠죠. 뭐 그럴 수 월드컵을 갔다 오면서 있죠. 예. 월드컵을 월드컵에서도 갔다- 부상당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월드컵에 갔다 왔는데 음. 선수가 또 못 뛰어. 폼 저하돼 있고 막. 특히나 이제 부상당하고.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월드컵 필요 없거든요. 사실 신경 쓸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단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건 월드컵이 중간에 갑자기 끼어드니까 일정은 줄어들고 좁아 일정. 핵심 일정에 선수들을 월드컵으로 보내야 되고. 네네. 근데 사실은 월드컵을 보낸다고 해서 월급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급 그러니까 월급은 우리가 주는데. 월급은 주는데 한 달 동안 또 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체력 깎아먹고 오고 네네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단들이 불쾌한 그런 기색을 불쾌할 수밖에 없죠. 일정 보면.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강팀들하고 네. 투자를 좀 어떻게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약간 약체 팀하고 더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 프리미어리그는 그러한 고민에서는 좀 많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자체는 뭐 이번에 노팅엄 포레스트 영입하는 거 네네. 보시면 15명, 16명 넘게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프리미어리그는 사실 최상위권
빅6라고 불리는 그 팀들 말고도 그 밑에 팀들이 충분히 더블 스쿼드를 뭐 우승권 경쟁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네. 그 팀들의 이제 수준에서는 분명히 중위권 혹은 뭐 하위권 그 스쿼드에서는 더블 스쿼드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스쿼드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다른 리그들과 프리미어 리그의 이적 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아하. 비교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제가 그 자료가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언뜻 봐도 라리가 세리에 뭐 분데스리가를 합쳐도 프리미어 리그한테 안 됩니다. 세 리그를 합쳤는데도 보통 이제 뭐 리그 안까지 합하면 빅5지만 보통 이제 세리에 분데스리가 라리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세 리그를 합쳐도 프리미어 리그한테 잘 안 돼요. 재정적인 규모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네네. 이런 팀들 말고 리그 전체를 봤을 리그를 때 합산해서 프리미어 리그는 전체적으로 다 돈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라리가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만 돈을 쓸 수가 있는 구조인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적 시장에서 재밌는 이적들이 많거든요. 뭐 세비야의 디에고 카를로스가 아스톤 빌라로 이적한다. 네네. 이게 사실은 그냥 팀의 이제 퀄리티나 보통 이제 팀의 이제 브랜드의 그런 걸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디에고 카를로스가 굳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세비야에서 나와서 프리미어 리그로. 굳이 프리미어 리그에 예. 아스톤 빌라로 간다?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그런 이적들이 많아지고 어느 그렇죠. 정도 이해가 되죠. 브라질 국대급 선수들도 지금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로 많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파케타가 예. 또 이적을 하고 웨스트햄으로 이적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 보면 아 이제는 프리미어 리그가 아예 이제 최상위 리그가 좀 슈퍼리그. 되어가면서 좀 네. 슈퍼리그처럼 되어가면서 이제 다른 리그의 격차도 좀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정상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만큼은 그래도 전 팀들이 모든 팀들이 더블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의 네네. 여유가 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빡빡한 일정을 또 치러야 되는 토트넘의 또 챔스 명단하고 로테이션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